머리 위에 화려한 꽃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배경 속에서 한이 서려 있는 눈빛을 가진 한 여인. 그림 속 이 여인이 가진 사연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를 그린 화가는 꽃과 여인의 화가로 알려진 청경자입니다. 청경자는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나 광주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미술교사로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17세 나이로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했던 청경자는 일본 유학 중이던 1942년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 1943년 외할머니를 그린 노부라는 작품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연이어 입선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귀국하던 길에 첫 남편 이철식을 만나 1944년 결혼을 하고 1945년 첫 딸을 출산한 뒤 1946년 모교인 전남 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며 학교 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기도 합니다. 이후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1950년에는 여동생이 폐병으로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두 번째 남편 김남중을 만나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해요. 이 시기 개인적인 고통이 응축된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이 바로 생태입니다. 1952년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서 생태라는 작품을 발표하며 화단의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소재와 구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일약 스타 작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35마리의 독사가 한데 엉켜 우글거리는 그림으로 사랑하는 뱀띠 남자의 나이만큼 그려놓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녀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그린 그림으로 가난, 동생의 죽음, 불안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뱀을 그렸다고 해요. 그때 그녀의 나이가 28세였다고 합니다. 뱀은 청경자에게 위로, 구원, 부적인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평생을 거쳐 청경자는 뱀을 간간히 그리곤 했습니다. 생태 작품을 발표한 지 18년이 지난 어느 날 1969년 작품 사군도에 뱀을 다시 풀어냅니다. 악의 이미지로서의 뱀이라기보다는 허물을 벗고 아름답게 환생하는 모습을 그려 고독과 슬픔의 감정들을 예술 혼으로 정화하려고 노력해온 그녀의 내면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경자의 생태 작품에 크게 매료된 김환기의 추천으로 1954년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55년 대한미협전에서 작품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61년에는 국전 추천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경자는 처음에는 세밀한 묘사로 사실적인 작품을 그렸지만 50년대 중반부터는 현실에서 해방되어 꿈, 환상, 낭만 세계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 남편으로 마음이 평온할 날이 없던 현실과는 다르게 그녀의 작품에는 사랑이라는 정서가 가득했는데요. 어쩌면 35마리 뱀을 그렸을 때처럼 자신이 창조한 사랑의 세계에서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는 청경자는 본격적으로 여인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여인상 중 대표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는 50대에 들어서 22세 때를 떠올리며 그린 자화상입니다. 뱀 4마리를 월계관처럼 머리에 두른 젊은 여성이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표정 없는 얼굴은 스산한 분위기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엔 장미꽃 한 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젊은 시절 그녀가 느낀 괴로움이 느껴져 애잔한 마음마저 듭니다. 청경자는 1969년부터 약 30년간 남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지역 등을 두루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고 그곳 여성을 그렸는데요. 청경자가 그린 그녀들의 피부색은 제각각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는 자화상 속 여성과 닮았지만 눈동자는 모두 황금색입니다. 청경자가 그린 전 세계 여성은 그녀의 자화상의 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처럼 슬픔과 고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녀들의 애달픈 삶을 보듬어 주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1971년에는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청경자 미술연구소를 세웠으며 1972년 베트남전 종군 화가로 남성 화가들 사이에 유일한 여성 화가로 파견되어 베트남전 전쟁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청경자는 1973년과 1982년 길래 언니라는 동일한 작품 제목으로 각각 두 작품을 남겼는데요. 1973년 길래 언니는 맑은 눈망울의 순진한 처녀의 모습이라면 1982년 길래 언니는 좀 더 이국적이고 강렬한 눈매에 깊은 슬픔이 엿보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길래 언니는 천화백의 작품 속에서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한때 실존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천화백은 1973년 길래 언니를 완성하고 자신의 수필에서 집이 가난하여 소록도나 병원 간호원이 되어 동생들 공부를 돌봐주던 순결한 눈망울, 뾰루통한 처녀 특유의 표정이 매혹적인 고향 언니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수필에서는 어린 시절 어느 여름 축제날 노란 원피스에 하얀 챙이 달린 모자를 쓴 여인을 보고 직접 붙인 이름과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며 실은 길래 언니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품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청경자가 49세 때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떠난 아프리카 여행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청경자 자신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녀의 절절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청경자는 1974년 홍익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1978년 대한민국 예술원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1979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1983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에 들어서 김환기, 박수근을 잇는 거장화가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청경자는 글 재주도 뛰어나 10여 권의 수필집을 출간한 문인이기도 합니다. 청경자가 남긴 감각적이고 진솔한 문장은 오늘날 그녀의 그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1991년에는 안타깝게도 대표작 미인도의 위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경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화랑협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감정을 내렸고 이에 청경자는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후 절필은 내게 죽음이다 라며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1995년 환상여행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절절한 고통이 흐르는 작품으로 저승으로 보이는 암울한 공간에 여인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고독해 보이고 눈동자는 절망과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느낀 고통스러운 감정을 대변해 주는 듯 합니다. 같은 해 1995년에는 호암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합니다.
이후 1998년에는 194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제작한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첫째 딸이 있는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외부와의 접촉이 끊어졌고 2015년 8월 첫째 딸이 있는 뉴욕에서 향년 91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청경자는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을 벗어나 채색화 전통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여인의 한과 고독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환상적인 색채의 화풍으로 표현했는데요. 다양한 그녀의 자화상 변주들의 작품들을 남겨 그녀를 영원한 나르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인으로서의 희노애락한 자신의 삶을 화폭에 담아 오늘날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